그러면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티즘 톡스를 진행하게 된 꿈고래 사회조합동조합의 대표 일꾼 임신아라고 합니다. 네. 벌써 4회째 우리 오티즘 엑스포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저는 1회 때부터 계속 이 오티즘 톡스의 한 코너를 맡아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첫 회에는 비장의 형제 자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또 2회째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시는 대표님들과 이야기를 나눴고, 3회 때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아버님들 세 분을 모셔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오티즘 엑스포 안에서 학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법률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뭐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누시는 그러한 곳들도 있으시지만 저는 항상 발달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소소하지만 들려드렸고, 이게 이제 지금 아마 다 녹화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평생 박제가 돼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들려드리는 인사이트가 분명히 우리 오티즘 엑스포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4회 오티즘 엑스포에는 어떤 분을 모실까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이웃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것도 우리가 이 엑스포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분의 오늘 게스트분을 모시도록 할 텐데요. 지금 아침부터 되게 서둘러서 막 오셨어요. 막 지하철도 연착돼가지고 막 힘드셨을 거고, 차 막히면 어떡하나 걱정하셨을 거고, 또 그런 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너무 관객분들이 없으셔가지고 약간 실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나면 아마 이쪽으로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테니 예, 일단은 이야기를 조금 편안하게 나눠주신다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잠깐 세 분의 자기소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성함과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셨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플러스 글로벌 에서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도윤 사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서플러스 글로벌은 반도체 중고 장비를 판매 그리고 세미마켓이라는 플랫폼을 오픈하는 회사이고요. 저희 표준 사업장을 운영하는 톡톡이 내 모회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클러스터를 이제 준공을 준비하면서 이 표준 사업장이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톡톡이네를 이제 셋업을 준비를 하면서 더욱 심화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6년 차 운영 중이고, 우리 친구들의 성장을 함께 보아왔던 입장에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이 일하시는 표준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 같은 곳에는 근로지원인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차장님은 근로지원인이 아니세요. 그냥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계시면서 이렇게 보셨던 이야기들을 오늘은 정말 철저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계시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동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사장 이예련이라고 합니다. 저희 카페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안산시랑 안산시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오소가게라는 가게를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가게라고 해서 오소가게고요.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차별 없이 받겠다라는 그 사장님들의 모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지원한 가게들이 그 오소가게 명패를 받거든요. 그래서 오소가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산시에 있는 웬만한 오소 가게들 중에서는 저희가 그 발달 장애인 분들이 어쩌면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카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하게 드나드실 수 있는 그냥 동네 카페예요. 네,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저나 또 동네 분들이 다 같이 도움이 되셔서 저희 카페 문 열기만을 아침부터 기다리시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네, 그렇게 조금씩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직접 카페에 한 일주일 전쯤에 찾아가 뵈었었는데요. 카페가 너무 아름답고 2층에는 또 이렇게 좌식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또 있을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토요일이면은 시설에 계시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오시고 싶어서 오전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하시는데, 너무나도 그 오소가게 그 일기 거의 초창기부터 발달장애인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네, 우리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는 이준기라고 하고요. 저희 동네에서는 별명을 써요. 이제 평등한 관계를 좀 지향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성류라는 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류라고 앞으로 저를 소개하겠고요. 그리고 네. 활동 지원하면서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발달장애인 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런 커피들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아마 여기 오셨으면 몇 개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희 동네에도 오소 가게 말고 옹호 가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 청년허브 사부작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저희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동네에. 저기 뒤에 활동가분 한 분도 사부작 티셔츠를 입고 와 계는데 네. 마을 성미산 마을이라는 마포 지역 마을 기반으로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누구나 이제 마을 이웃들과 어울릴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거를 위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그리고 거기 이제 제가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분이랑 되게 자주 놀러 가서 뭐 밥도 해 먹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뭐 여러 가지 이제 동아리 활동들 그런 것도 같이 참여하고 그러는데 그런 옹호 가게가 있어서 매일 제가 출근하면 제일 처음 하는 루틴이 그 옹호 가게 중 한 곳인 행복한 마당이라는 밥집이 있거든요. 거기 원래 밥 먹으러 가는 곳이에요. 밥집이니까. 근데 저희는 거기에 맨날 아침마다 가가지고 커피 믹스 2개를 물에 안 타고 이렇게 바로 털어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님이 꼭 이번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시고 싶었던 분이 남성 청년분을 꼭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그만큼 너무 소중하고 별로 희귀하시잖아요. 예, 희소성을 가지신 분인 게 그 발달장애인의 활동지원사분들이 대부분 네, 우리 사랑이 많으신 교회 권사님들이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원이 그러니까 당사자분들은 젊으신데 예, 항상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 할머니, 엄마 같은 분들이 하셔서 왜 이럴까? 많은 우리 청년분들이 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라는 직업에 한번 도전해보고 이 직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수소문을 했는데 이렇게 멋진 분을 이번에 모시게 돼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세 분이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이웃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이웃이라는 단어는 사실 되게 쉽게 우리가 부르지만 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분들은 주변에 뭐 치료사나 뭐 특수교사나 이렇게 전문가들로만 만남을 많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장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 만남 속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떠올리면서 이웃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됐고 우리 오늘 모신 세 분의 선생님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어떤 이웃의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동윤 차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이렇게 발달장애 친구들이나 근로장애인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근데 특히 이제 저희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 클러스터를 준공하기 전부터 2명의 친구들을 고용을 하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클러스터를 준공을 하고 표준 사업장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저에게 이웃이란 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편하게 인사해주고 반갑게 맞아주고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직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이었고요. 지금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매일 이 친구들이 카페에서 만나고 그리고 깨끗한 전시장을 만들어주는 청소도 해주고 그리고 이 곳곳 우리 클러스터라는 장소 곳곳에서 우리 입주사분들이나 직원 동료들이 회사에서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시간이 벌써 6년 차가 되었는데 조금씩 우리 동료들에게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직장 안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이웃으로도 기억을 해주시고 또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하는 사람으로도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 하시는 중에 우리 발달장애 분들을 친구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친구로 느끼시는 이웃분이 나오신 거예요. 이런 단어 자체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이나 어색함을 느끼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이준기 선생님 그다음 네. 건너뛸 줄 몰랐는데. 네. 일단 저희도 길동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건라기보단 아까 그 사부작이라는 협동조합 중심으로 저희 이제 다양한 관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웃들을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저랑 같이 온 저기 이제 같이 사부작에서 하는 활동들에 자주 참여를 하는데 이런 여러 관계 맺고 살아가는 동네 이웃들 그리고 저처럼 활동 지원사들을 길동무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막 전문가, 뭐 치료사 대 뭐 이제 막 환자라고도 하고 그러죠. 이제 그런 식의 관계 말고 이제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고 우리는 함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길동무라는 용어를 저는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오소 가게처럼 저희 동네에도 이제 옹호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가게들에 이제 뭐 말하자면 비장애인들도 되게 다양한 가게들에 찾아가면서 살잖아요. 가게가 없으면 저희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게들이 발달장애인이 왔을 때 이렇게 흔쾌히 받아주는 곳이 사실 되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옹호 가게를 이제 관계를 쌓아가면서 만들어가고 그래서 뭐 이제 저희 동네에도 그런 카페를 만들고 저희가 만든다기보단 그 이제 사장님이랑 관계를 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카페 사장님이 또 저희의 길동무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그 어제 제가 활동 지원을 12시간 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시간 반을 활동 지원하면서 아침 일찍 만나가지고 같이 돌봄 네트워크라는 회의에도 참여하고 그 이후에 뭐 그 전에 이제 요가 저희 사부작에서 함께하는 그 요가에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모던 양파라는 그림 모임에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저희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사실은 제가 직접 돌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돌보지 않아도 이웃들이 저는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돌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저는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당사자의 삶에 제가 12.5시간 동안 그 사람을 밀착 지원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곁에 앉아 있고 가끔 뭐 핸드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돌볼 사람들이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길동무 이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보통 지원사분들이 간섭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예, 뭐 손으로 먹으면 안 되죠. 뭐 신발을 이렇게 신어야 되죠. 하는데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지원의 범위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이준기 선생님이 카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정말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에게 발달장애인 이웃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카페에서 발달 장애인은 정말로 그냥 이웃. 근데 저희한테 카페 사장으로서의 이웃은 곧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발달 장애인도 똑같은 그냥 손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이 오시면 거의 혼자 안 오시잖아요. 단체로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활동 지원사가 같이 오시거나 하시는데 그냥 똑같은 손님으로 대하고 그분들이 오셨다고 해서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경직되는 직원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아니면 뭔가를 가서 도와줘야 되나 아니면 뭘 제지해야 하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지우고 그냥 똑같이 손님처럼 대해라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겪어보면 그냥 똑같은 손님이 맞아요. 그냥 비장애인 손님들 중에도 까탈스러운 손님이 있고 만지지 말아야 할 거 만지작거리는 손님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귀찮을 정도로 와서 물어보고 이미 여기 설명 다 써 있는데도 그거 안 읽고 이건 어때요? 뭐를 추천해 줄 거예요? 뭐 막 이렇게 다양한 손님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다양함 속의 하나라고 저는 그 다양한 손님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이제 활동 지원 하시는 분들이 간섭이 많은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혹시라도 피해를 줄까? 잘못을 할까? 그래서 혹시 더 인식이 나빠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제지를 하시는 걸 저도 많이 보는데 이제 아주 큰 문제가 아니라면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 질문도 저한테 하시는 게 나으니까 듣고 저한테 물어서 알려주시는 것보다 가끔 저는 그냥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뭐가 궁금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차라리 더 소통이 빠르고 그분들이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발달장애인 이웃은 그냥 손님입니다. 그게 또 가장 그분들을 편하게 해드리는 대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 너무 이 시점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세 분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따가 조금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잘 기억하셨다가 이따가 서로 또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가 상당히 뭉클했어요. 예, 저도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2살 아들과 20살 딸이 둘 다 이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저는 이제 수원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 안에서 많은 그런 이런 해프닝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지지도 받고 옹호도 받고 하고 있지만 솔직히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처음 발달장애인을 가까이에서 만났을 때 내가 잘 몰라서 당황했던 것들 또는 내가 지금에 와서는 이 행동들이 조금 오해였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당황스러웠던 이야기들을 조금 한 분씩 또 들려주시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나누려고 만난 건 아니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동윤 차장님, 네.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좀 제가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동료들이 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카페를 제일 먼저 마주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카페 제조를 하거나 할 때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직접 모든 것들을 커피를 템핑을 한다든지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카페는 빨리빨리 나오는 카페잖아요. 요새는 빠른 것들이 요새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고객분들한테 설명해주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발달장애 친구들이 제조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잠시 우리에게 기다림의 미학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때
다시 그분들은 아 그렇군요. 이분들이 여기서 음료를 제조해주고 우리가 그런 값진 음료를 먹는 것 같군요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신규 동료들이 입사를 하는데 OJT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우리 친구들은 빨리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대신 기다려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문화들이 조금씩 정착이 되면서 지금 오시는 그리고 자주 방문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만드는 커피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먹고 싶어서 다시 재방문하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서플러스 글로벌 그리고 톡톡이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고객들을 오시게 하는 그런 유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처음 오소 가게를 했던 거는 한 명의 발달 장애인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제가 꽃집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꽃을 사고 싶은데 들어오지를 못하더라고요. 문 앞에서 이제 그 친구는 이렇게 활동 지원까지는 필요 없는 친구고,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약간의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밖에서 기웃거려서 제가 문을 열고 물어봤더니 꽃을 사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꽃을 파는 곳에서 사도 되냐고 묻는 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연하지 그거를 왜 물으세요 들어오세요 하고 이제 꽃을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소가게라는 게 생겨서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 거였는데 지금까지 제가 겪은 모든 분들은 굉장히 다 순하셨어요. 그동안 별 문제가 없었어요.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안 하시고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면 그렇게 하시고 조용하시고 오히려 조금 더 계시다 가시지 왜 빨리 가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류의 이제 발달 장애인 분들을 많이 접해 와서 저분들은 정말 무해하다 라는 게 저한테 어느 정도는 심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 오소가게를 운영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발달 장애를 가진 분들을 겪게 되잖아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좋은 취지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오소가게를 하지만 막상 오시는 손님들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 의지만으로 그렇게 하다가 몇 번의 사고가 있었어요. 이제 한 번은 이제 활동 지원하시는 분하고 단체로 오셨는데 기분이 굉장히 갑자기 나빠지셨나 봐요. 순간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 다른 일반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손님의 머리를 탁 쳤는데 이게 너무나 다행이었던 건 그게 가장 큰 사고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다행이었던 건 일반 손님이 아니라 이제 장애인 복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회의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약간의 경각심은 생겼어요. 조금 주의 깊게 내가 좀 살펴야겠구나. 직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은 공유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한 번은 이제 대부분 조용하신데 가끔 주기적으로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고 사실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는 카페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들으면 소음처럼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제가 그 생각을 못 했더라고요. 근데 늘 오시는 중년의 단골 부부신데 커피를 몇 모금 드시다가 가지고 오셔서 사장님 저 이거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왜 벌써 가세요? 충분히 앉아 계시다 가시지 했더니 미안해요. 나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데 옆 테이블이 불편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셨어요? 라고 여쭸더니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 알거든요. 근데 불편한 게 어쩔 수가 없네. 다시 올게요. 그러고선 싸달라고 하셔서 그러면 다음번에는 2층에 올라가서 조용히 계세요 라고 하고 포장을 해드렸는데 약간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또 손님으로 오시는 비장애인 분이 생각하는 그 갭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너무 다 그냥 밝게 좋게 이렇게만 생각했었던 부분이어서 이 해결을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할까
저한테는 약간의 과제처럼 주어졌습니다. 아, 너무 솔직하고 좀 이해가 되는 이야기이면서 또 그 불편하셔서 나갔다라는 그 손님이 또 저는 너무 감사해요. 표현을 제가 이러면 안 되는 데를 자꾸 앞에다가 넣어주셨다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 안산시에 계시는 시민분들은 어느 정도 장애인이 되어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 어떤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런 조심스러움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무조건 발달장애이니까 소리 지르고 뭐 이런 돌발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고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든든한 옹호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준규 선생님 정말 솔직한 이야기 들려주실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뭐 조심스러웠던 점이나 오해에 대해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 딱히 뭐 오해랄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저희 사적으로 대화 나누면서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제가 작업치료사이기도 해가지고 발달장애에 대해서 그래도 알고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발달장애인을 많이 봤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다양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알고 시작했고,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오해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제가 어려웠던 거는 권유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안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권력의 위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이렇게 있으면 보통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사실 이렇게 좀 어떻게 막 마음대로 하기 쉬운 그런 권력적인 구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제안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제안했을 때 저분이 이제 거절을 잘 못하시는 거 아닐까?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알겠는 거예요. 제가 사람 말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아라고 말하면 좋다 그러고 어라고 말하면 싫다고 말할 것 같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맘만 먹으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조심스러워서 사실 처음에는 뭘 같이 하러 가자라는 거를 제안을 되게 못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이제 용기를 내고 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발달장애인의 가족과 친구분들하고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권해도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상호간에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되게 이것저것 많이 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발달장애 청년허브 사부작이라는 그 협동조합도 찾아가고 거기에서 이제 뭐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도 하기 시작하고 그랬던 건데 결국에는 사실 우리는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영향을 미치고 그분도 저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 내가 저 사람을 마음만 먹으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사실 오소가게 그 카페 얘기 들으면서 저런 카페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저희 동네에도 카페 하나 있거든요. 베로키오라는 카페가 있는데 아까 말씀 들으면서 되게 좋은 카페다,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돌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여기 청중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은 제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 분으로 모셨잖아요. 근데 이제 작업치료사도 하시면서 이거를 하시는데 그냥 작업치료사로서만 쭉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또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나요? 정말 돌발 질문. 진짜로 제가 미리 얘기를 안 하고. 예. 제가 병원에서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근무를 안 했던 건 아니고 작업 치료라는 거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작업 치료를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작업 치료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작업 치료라는 게 개인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참여하는 거를 목표로
이제 그분의 삶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그런 치료거든요. 그러니까 접근법이 이제 뭐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 이제 뭐 보통 의사들이 어떤 수술 이런 것들은 개인의 몸을 낫게 하는 쪽으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작업 치료는 사실 그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작업에 참여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꿀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사실 병원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세 곳의 병원에 다녀봤지만 물론 좋은 병원들은 그런 제가 생각하는 작업 치료를 하는 데들이 있는데 저는 아쉽게도 그런 병원에서 일은 못했었고 저는 사실 장애인의 진짜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활동가가 됐었거든요.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는 그런 활동가가 되었다가 거기에서 이제 뭐 개인적인 이유로 오래 있지는 못하고 퇴사를 하고 이제 또 무슨 일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마침 이제 이웃이 활동지원사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이제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조심스러웠던 첫 번째 만남에서의 오해분들이나 오해였나 또는 조심스러운 점들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다음으로 드릴 질문은 관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발달장애인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계시면서 우리 또는 이 유튜브로 이제 시청하실 많은 분들이 가져야 될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 조금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거창한 답이 아니어도 좋거든요. 그냥 현장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느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좀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현장에서 많이 느끼셨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사해주기. 그래서 인사해주기입니다. 인사해주기. 네. 이 친구들에게 먼저 가까이 가서 먼저 인사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 간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우리 일반 그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저희는 이제 톡톡이 친구들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톡톡이 친구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 바로바로 A, B, C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 이거를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 친구들이 잘 할 수 있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기다려주는 그런 것입니다. 기다려줌으로써 차근차근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이 이 친구들의 성장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근로지원인이 아니라 그냥 같이 근무하는 사원으로서 느꼈던 점들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와닿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인사하기.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기.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기다려주기. 네, 예. 다들 기억하셨죠? 예. 이렇게 좋은 얘기는 적어야 되는데 한 분만 적고 계시네. 네, 우리 적고 계시는 분께는 아마 끝날 때까지 계시면 제가 커피를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세 가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대표님, 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매장에 손님들이 들어와서 나가실 때까지의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잘 못 들어오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들어오실 때 웃으면서 해드리는 인사는 그분들한테 굉장한 자신감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당신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인식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다른 비장애인과 달라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스스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편하게 이용하려고 온 곳에서 그 인식을 다시 심어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옷가게에 가서 아니면 물건 사러 갔는데 직원이 너무 심하게 친절해요. 자꾸 쫓아다니고 제가 뭐 하나 집으면 어머 이거 입어보시겠어요? 뭐 계속 이러면 사실 물건 못 사잖아요. 저는 이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모르고 불편할 거라는 선입견 속에서 저희가 먼저 과한 친절을 베푸는 게 오히려 이분들한테는 더 불편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오시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너무 오랜 시간을 멍하니 계시면 아니면 어쩔 줄 몰라 하시면 그때 가서 좀 도와드릴까요?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그때 가서 잠시 기다렸다가 이제 물어봐 드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놀랐던 게 한 번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면 네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나 뭐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딱 한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 때문에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거든요. 단체로 오시다가 어느 날부터 혼자 오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혼자 오신 날 키오스크 앞에서 정말로 5분 이상을 가만히 서 계셨어요. 이제 너무 많이 기다렸나 싶어서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혼자 가능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네 혼자 할 건데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제 손님이 또 없는 시간이어서 그러면 천천히 생각하시고 주문을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분 주문하시는데 15분 정도 걸렸거든요. 키오스크를 열고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처음 혼자 오셨을 때 기다려줬던 게 이분한테는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오실 때부터는 주문하는 시간이 짧아졌고 세 번째 오실 때부터는 주문하시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난 뭐 먹을 건데 너 먹고 싶은 거 있니? 사줄까? 이렇게 통화를 하시고 5번째 오셨을 때는 주문을 하시고 메뉴를 만드는 저한테 와서 말을 걸기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좀 전에 운동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여기 왔고요. 여기서 커피를 마신 다음엔 또 어디까지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라고 자랑처럼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단체로 오셨을 때는 사실은 그 정도의 인지와 그 정도로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저는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 함께 왔을 때와 혼자 왔을 때의 차이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 되게 중요하고 기다려주는 거 정말 중요하고 존중은 하되 옆에 가서 과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비장애인한테는 솔직히 안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똑같이 대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마냥 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선을 잡아놓고 이만큼은 기다리고 그 이상이 안 될 때는 내가 도와줄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게 그분들한테도 예의고 네 그게 정확한 관계가 아닐까 가장 맞는 관계가 아닐까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귀한 얘기입니다. 네, 근데 저도 키오스크가 요즘 모든 가게에 키오스크잖아요. 근데 뒤에 줄이 막 서 있으면 저도 막 떨려가지고 사실은 막 저보다 이제 훨씬 그 연배가 낮은 직원분들한테 빨리 주문해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다릴 수 있는 키오스크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솔직히 뭐 이게 장애이고 비장애고를 떠나서 어르신들이나 다문화나 이런 분들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뭐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을 뭐 이런 키오스크가 대신한다면 키오스크 보급이 더 많이 돼서 조금은 여유를 두고 있는 그러한 키오스크들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지만 키오스크 이전에 우리 대표님 같이 좀 장애에 대해서 옹호해 주시는 가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준기 선생님 이야기 들려주세요. 예. 저는 지금 아직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너무 이야기가 좋아가지고 그 옷가게 예시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건 비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럴 때 이렇게 나와서 먼저 인사해주고 말 걸어주시는 사장님들이 있는 거는 되게 좋아요, 진짜.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너무 이렇게 과한 친절은 진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대답은 두 가지였는데 이제 두 가지 용기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 용기로 생각한 거는 솔직할 용기.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이 눈치 보고 참는 거는 되게 잘하거든요. 물론 못 그런 분들도 있는 거 알고 있지만 보통 잘 참고 그렇게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하는 걸 오히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에게 뭔가 이제 아까 그 손님 얘기하신 것처럼 불편한 거 그런 거 있으면은 솔직하게 이야기할 용기. 분명히 이제 비장애인도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용기는 이제 지원하는 사람, 조력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당당할 용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아까 말했던 것 같이 키오스크 앞에서 막 기다리는 그런 상황일 때 저희는 되게 미안해지고 눈치 보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고 당당할 용기. 세상에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냥 당연히 기다려야 된다라는 태도를 옆에 있는 사람마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이게 좀 세상이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갖고 좀 그런 태도를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이용자분이랑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데 오시면 저런 부스들 들어가가지고 막 서랍도 열어보고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게 맞죠. 근데 개인의 소유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그렇지만 세상에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안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열어보고 자신이 원하는 거, 주로 커피거든요. 커피가 없으면 다시 안 열어보세요. 갖고 이제 그거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건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태도를 가지지 못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저희 아이들이랑 외출을 할 때 그냥 제가 막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예. 근데 그 아들은 아마 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장애인이라는 걸 엄마가 저렇게 얘기하지?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그냥 저자세가 돼가지고 예, 그거 막 문 열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막 미리 근데 그러지 않는 날도 있는데 예, 그래서 이런 조금 당당한 태도를 제가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가족도 이런 태도를 갖기가 가족은 사실은 이런 태도를 갖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이웃분들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좀 더 당당해도 돼요. 라는 이런 제스처와 그런 눈빛과 이런 것을 보내주신다면 훨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 노타임에서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세 분에게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조금 느끼셨던 감정들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예, 저는 민동필이라고 하고요. 저 23살 아들 자폐인데 지금 생물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애가 자폐 진단 받은 이후로 자폐 아이들 두뇌 발달을 파고든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아들과 함께 찾아놓은 걸로는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폐라고 해서 아이들의 두뇌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폐 증세는 증세고 자폐 아이들의 두뇌는 두뇌대로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회성이 다른데 그 사회성의 관점에서만 교육을 바라보다 보니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템플 박사가 그 얘기 했잖아요. 그림으로 생각한다. 저희 애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애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남들이 한참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웃어요. 사고 나서 사람이 다쳤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 보고 이놈이 미쳤나? 그랬어요. 그게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요.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기 한 2년 전에 그 봉사활동이 있어서 가는데 비슷한 현상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려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웃었냐? 라고 했더니 그 상황이 웃긴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심각한 건 아는데
머릿속에서 재미있는 만화 같은 그림이, 이게 이제 템플 박사한테서 나오지 않은 얘기죠. 왜냐하면 템플 박사는 두뇌에서 그림이 컨트롤이 되는 상태고 저희 애는 컨트롤이 그때까지만 해도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가 재미있는 만화 같은 영상이 나와서 웃게 됐다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그 아이와 함께 같이 깊이 있게 계속 찾았어요. 그랬더니 소리에 민감한 거, 갑자기 갑자기 무서워서 한다던가 이런 것들 다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것도 논문으로 얼마 전에 나갔고, 작년 11월에 이제 제가 특수교육 학회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표도 했는데,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두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다 보니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사회성만으로 해석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안을 드리는 건 지금부터라도 그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과 아이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과 아이들이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왜 그런지를 찾아가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애 발표 듣더니 자기가 이해가 안 갔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자폐인데 머리를 깎아줄 때마다 가위로 목을 자른다 그러면서 무서워가지고선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았대요. 저희 애가 발표하는 내용을 듣더니 이제야 알겠다고 딱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자폐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질문하면서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요즘 뭐 가장 많은 화두가 신경 다양성인데, 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분들이 있으니까 질문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회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자녀분을 양육하시면서 느끼셨던, 또 공부하셨던 부분들 용기 있게 나눠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분 정도 또 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 우리 패널분들에게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예, 느끼셨던 부분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더 네. 예. 네, 저는 발달 장애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이고요. 근데 주변 이웃의 자녀가 발달 장애인이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뒤로 이제 발달 장애인이 주변에 보이더라고요. 기존에는 뭐 버스, 지하철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근데 이제는 좀 관심이 가서 지금 저희 다 이웃으로서 잘 살아가 보려고 이 자리에 좀 왔습니다. 알아보려고 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오늘 말씀해 주신 것 기다리고 인사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는 조금 더, 아직 저희가 그 친구랑 알게 된 지 한 1년, 2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희한테 되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왜 너희는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왜 우리 발달장애 자녀에 대해서 어려워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여기 선생님들처럼 좀 더 어려워하지 않고 저 더 좋은 이웃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왔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좀 잘 듣고 또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가려고 합니다. 대표님 커피 쿠폰 지금, 예. 지금 아낌없이 커피 쿠폰을 날리시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오티즘 엑스포를 4회째 주최하고 계시는 서플러스 글로벌의 대표님이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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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환호를 해주시면 더 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네. 근데 어떻게 진짜 저는 약간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예. 이렇게 뭐 관계자분도 아니시고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여기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도 아니신데 이렇게 그냥 내 이웃에 발달장애인이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걸음을 해주셨다니 정말로, 예, 대표님 우리 오티즘, 예, 엑스포를 한 너무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떠신지 대표님도 좀. 예.
저도 막 좀 가슴 뭉클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세일즈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 한 60개 나라 몇백만 마일을 다녔거든요. 잠깐 그래서 뭐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26년 전에 창업해서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게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아들을 이해를 잘 못해요. 지금도 그 우리 애하고 막 다투기도 많이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 얘기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애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일즈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고객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들었던 생각이 사실 세일즈를 되게 잘해요. 그런 고객 이해하는 걸 꽤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를 기네스북에 전 세계에서 뭐를 가장 많이 판 사람, 뭐 반도체 장비를 가장 많이 판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2014년에 한번 올리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이렇게 누구한테 아부를 잘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 고객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서 고객한테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좀 뭐 많이 팔았어요. 지금까지 판 거 다 합치면 몇 조 원 정도 팔았어요. 근데 다 고객들은 이해하겠는데 우리 아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생각이 우리 아들만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내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 인생의 가장 큰 과제는 우리 애를 이해하는 건데 오늘 또 여기서 들어보니까 좀 제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이 왜 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실마리를 조금 얻고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말씀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아들과 딸이 둘 다 중증의 자폐를 갖고 있는데 정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인간이라면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알아야 들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조금 엄마로서 부족한 생각들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이 세 분의 이웃들을 만나면서 저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약간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이러한 관점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이야기였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제가 세 분을 모시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안에가 되게 더워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슬슬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부제가 당신의 하루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는 부제였어요. 예, 부제 어때요? 너무 아름답죠? 네, 제가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장을 세 분의 오늘 패널 분들이 다시 세 분의 언어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좀 마무리 지을까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이동윤 처장님은 당신의 출근길에 우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정리하는 이야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서플러스 글로벌 클러스터에는 톡톡이 친구들이 있다. 이 문장을 생각하고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회사에서 담당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수행해주는 것들 모두가 우리 고객들, 우리 동료들이 우리 클러스터를 이용을 하면서 그 새로 처음에 오시는 그 첫 이미지를 너무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역할들이 비장애인이든 그리고 근로장애인이든 모든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짧게 저희 회사 소개를 홍보를 말씀드리면 이번 달에 비동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곳에서 옷을 또 입고 왔는데 홍보를 좀 간접 홍보를 하려고요.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네, 뉴스에서. 기사 많이 나가고 있고요. 비동이 이제 준공이 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A동에서 해왔던 우리 친구들이 역할이 B동에서도 빛을 발하면서 또 이곳에서도 본인들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우리 모든 이 관계자들 그리고 이 관심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이런 전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아까 저 말씀해 주신 분들 그 내용이 너무 좀 감명을 받았는데 저도 그 작은 것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거를 알게 되면서 준비하면서 또 주변에 다니다 보니까 보이게 되고 가게에 가서도 또 만나게 되고 하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되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었던 거고, 네, 지금의 저도 이만큼의 조금이나마 좀 알게 되는 그런 관심이 생기고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우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그 역할에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근로 환경을 좀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동에서 우리 친구들의 역할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발달 장애인이 사실은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 출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직장을 다닐 수 있는 발달 장애인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발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을 해서 같이 함께 일을 하더라도 사실은 오해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직장생활 근로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발달 장애인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근로지원인도 아니고 그 파트에서 표준사업장에서 같이 일하시지 않지만 함께하는 비장애 사원으로서 오늘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혜련 대표님, 네, 한 문장으로 일단 정리해 주시고, 네, 소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약간 제 바램을 담아서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안산에 오소가게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는데도 싫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용기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홍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오소가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인연이 닿아서 발달장애인 직업교육으로 바리스타 교육을 자격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몇 년째 하고 있으면서 제 스스로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도움을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제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불같고 그리고 약간 뭐 아니면 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중간은 없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욱하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 이런 성격을 가지고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절대 못할 교육이죠. 그러면서 제가 기다리고 참는 걸 사실은 교육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겁니다. 네, 그러면서 뭐가 달라졌냐면 성격이 좀 둥글둥글해졌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 저희 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직원들 때문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나 이제 속을 많이 썩는 편인데, 엄마 그걸 그냥 엄마가 보고 있었다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왜 성격이 안 나오지? 라고 이미 제 성격을 너무 많이 잘 알고 그대로 저는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를 배웠어요. 비장애인도 제가 설명을 조금 대충 해도 알아들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커다란 오산이죠.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얘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생각을 알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너 왜 몰라? 였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안 거죠.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여서 오히려 발달장애인 교육을 하면서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친절하게 잘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반복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충분히 기술을 습득을 하고 오히려 더 잘하거든요. 감각을 익히는 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저희 직원들 교육할 때 저는 접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어디를 가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거나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바라봐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표님의 그런 어떤 성격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한 발달장애인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네요. 네, 그러면은 이준기 선생님의 언어로 한 줄 코멘트와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당신의 하루에 우리가 있습니다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거를 이제 당신의 하루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거는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자 지원사인 거죠. 그리고 이건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이 세상에 좀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장애인이 사실 세상에 훨씬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하철에, 버스에, 그리고 카페에, 회사에 되게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뭐 장애인의 비율이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한국에서는 5%도 안 된다 그러는데 어떤 나라는 장애 인구 비율이 거의 막 40%가 넘어가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장애를 무엇이라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장애인의 비율이 달라지는 거고, 세상에는 사실 장애가 너무 평범하게 같이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우리가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조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요. 발달장애인의 하루에는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직장 동료가 있고, 네, 활동지원사가 있고, 카페 사장님이 있고, 동네 이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어떻게 도울까라는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세 분의 네, 패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차장님은 승승장구 승진하셨으면 좋겠고, 네. 예, 우리 대표님은 안산의 카페 이름을 얘기 안 하셨어요. 예, 예. 바바카벨 맞죠? 예. 안산에 스페셜티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네. 바바카멜 네. 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네. 있고요.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네,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 예, 우리 선생님은 네 커피를 오래오래 마을에서 같이 네, 네. 커피를 이렇게 마시는 예, 그 분과 함께 예, 멋진 카페도 많이 가시고 예, 그리고 네, 아름다운 사랑도 나누시는 네, 네. 그럼 우리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유튜브로 영상이 제작이 돼서 예, 평생 동안 박제로 남으시겠지만 예, 많은 분들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오티즘 엑스포 5회 때 또 다른 주제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부스도 있고 다른 또 이런 토크쇼도 있으니까 끝까지 오늘 하루 충분히 이곳에서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